자,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부터 개념 설명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플 교과서가 양이 많이 남아있죠. 80페이지 이상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잘 따라오셔야 되고, 이번 주 일요일날 수업은 다음 주로 좀 옮겨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일요일 스케줄이 있어서. 우리가 수업을 남은 일정 가지고 수업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수능도 12일부터 중앙여고는 이게 안 나왔어요. 중앙여고가 16일부터죠? 네.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 사이에 수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일요일부터 가보자. 그래도 와야 되겠네. 일단 이거 하고 다음 수업은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좀 그때그때 잡을게요. 월요일 괜찮니? 월요일. 월요일 8시. 월요일 8시가 월요일 8시. 오케이. 네. 월요일 8시. 아마도 이 수업은 지금 한 친구가 오늘 안 와가지고 따져봐야 될 건데, 일단은 월요일 8시, 10시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요. 네. 일단 월금에 8시까지를 일단 선생님이 적고 있을 거거든요. 월금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연속 확률 변수는요, 말 그대로 변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시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 키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연속적인 변수들을 말하는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들은 이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못하는 거고, 그냥 1부터 4까지 이렇게 갖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를 따로 표로 만들지 않고 그래프로 그려요. 그래프로 그리고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이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넓이가 확률이 되니까 이 그래프의 총 넓이가 전체 확률이 되어서 1입니다. 1.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간에 부분이 있으면 뭐 A부터 B까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A 이상 B 이하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좀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개념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전 세계 인구의 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봅시다. 전 세계 인구인데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봅시다. 20세 이상, 40세 미만, 여기까지 인구의 키라고 해볼게요. 그 키가 뭐 일반적으로 물론 아주 키가 작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다 조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 키가 120cm부터 220cm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나와 있는 키들을 조사해 보니까 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170 정도에서 180 정도의 사람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해되니? 그때 이것에 함수식이 있다면 그 함수식으로 이제 얘를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그때 여기에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확률들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냐면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렇죠? 확률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반드시 이 fx가 이 구간 안에서는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여야 돼요. 이 함수식이. 그리고 이 안에 사이, 만약에 뭐 140cm 이상, 170m 이상의 사이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이 넓이만 구하면 된다는 거. 이 단원에서는 평균 구하지 않습니다. 분산 구하지 않아요. 오로지 넓이 가지고 확률만 물어본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단원이다. 됐니? 여기 봐요. 규칙만 몇 가지 지키면 돼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 그러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두 가지 규칙만 만족하면 됩니다. 이 전체의 넓이가 얼마이면 되고 1이면 되고 이게 항상 그 구간에서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확률 밀도 함수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겠죠. 1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4a가 1이 되니까 이걸로 우리는 a 값이 얼마? 8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때 뭘 구하랬냐면 이 확률 밀도 이 변수가 변량이 1부터 얼마까지? 1부터 3까지 일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어. x가 1부터 3까지 확률. 여기 x들은 이렇게 다 존재할 수 있는데 그 x가 1부터 3 이내에 들어있을 확률은 여기에 뭐를 구하는 것 똑같아?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됐어요? 사다리꼴 넓이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좋아요. 잘 봐봐. 이 다음에서는 특히나 요런 밑변이 여기 각이 직각인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일이 많은데요.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에는 이렇게 하세요. 잘 봐봐. 이 변의 길이가 a, 여기가 b, 여기가 h 라고 하면 너의 넓이 이미 알고 있지.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얼마? 높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 맞지? 근데 봐. 이 넓이는 이거하고 똑같아. 한 가운데 선을 그려봐. 그리고 한 가운데 선을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볼게.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볼게. 그럼 어때요? 이 부분의 넓이랑 여기가 똑같을 테니까 딱 가장 메꿔지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누가 똑같겠니? 사다리꼴의 넓이는 똑같겠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면 가운데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가운데 부분의 길이만 내가 네모라고 했을 때 이것만 구할 수 있다라면은 넓이 구하는 건 더 쉽네요. h 곱하기 얼마니까? 네모니까. 이해돼? 그 네모가 얼마겠니 지금? a와 b의 한 가운데니까 a와 b의 바로 평균이 되겠네요. 가운데 있는 값은.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이 높이가 되는 거고 h가 바로 가로가 되어서 사다리꼴 넓이는 이렇게 그냥 두 배는 길이의 곱으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봐. 이 넓이를 구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니?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하는 게 좋아. 아까 a는 8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1의 폼 얼마예요 지금? 1의 폼 얼마? 4분의 1이지. 그러면 이 4분의 1을 높이로 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으니까 넓이가 얼마입니까?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 2분의 1.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이해돼요? 됐어요? 사다리꼴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게 더 편해요. 넘어갈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확률 밀도 변수의 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다음을 구하시오. 자,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건 x에 관한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예요. 맞지? 1차 함수니까 얘는 모양이 직선의 형태. y 절편이 a이고 기울기가 2a인 1차 함수예요. 근데 얘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리라 그랬지? 0부터 얼마까지? 2까지만 그리라 그랬어. 여기까지 이해됐냐 되니? 됐니? 오케이. 그러면 a 값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a 값을 구하려면은 여기 전체의 넓이가 1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될 텐데 이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걸 좀 더 똑똑하게 하면 한가운데 아이고 1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밑변하면 된다고. 1에서 함수값 1 대표하면 얼마? 얼마예요? 3a네요. 이해했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1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전체 넓이니까. 그래서 a는 얼마? 3분의 2입니다. 라고 a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값을 구하고 싶어요.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여기 사이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얼마? 1 하면 되겠네. f 2분의 1. f의
2분의 1 곱하기 1 하면 넓이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2분의 1 대입할게요. 2분의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a가 되어서 2a가 되고 a는 아까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 이상한데? 왜 1이야? 2분의 1이지. 쏘리. 밑변의 길이가 1인데 잠시만. f 2분의 1 2a a가 3분의 1 맞니? 틀리네 a가. 진짜 다시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3a. 아 멍충. 자, 전체의 넓이가 얼마였어? 1. 밑변의 길이는 2. 높이는 3a. 그러니까 a는 얼마? 6분의 1이네. 잘못했네. a가 6분의 1. 그래서 이건 이제 1부터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네, 아까 요거 f의 2분의 1 곱하기 1 하는 거니까 f의 2분의 1은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니까 a 더하기 a가 되어서 2a 2a는 이제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걸 일단 다 풀어보고 오늘 기도하시게요. 2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0부터 10까지 나와 있고 0부터 a까지의 넓이가 또 나와 있네요. 0부터 a까지의 넓이는 5분의 1이에요. 자, 몇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 이거부터 하자. 제일 먼저 전체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맞죠? 전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밑변 얼마? 10 곱하기 높이 얼마? b 하면 될 거고요. 됐나요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5분의 2니까 5분의 2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a하고 b 구할 수 있겠지. a하고 b가 구해지면은 a 플러스 b도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 좀 빨리 하고 있거든요. 앞쪽 부분은 어렵지 않아서 좀 빨리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커트를 시키고 질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스테이플러 있어요. 일부러 박으라고 원하는 대로 박으라고 준 거예요. 아 그러시려고? 네 그러세요. 네. 자 여기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죠. f 4 더하기 x하고 f 4 마이너스 x가 있네요. 이것의 뜻은 무슨 뜻이야? x 이 fx가 잘 모르면 말을 해줘야 돼. y는 fx가 무슨 대칭? x는 이퀄 4 대칭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요. 그리고 2부터 4까지의 넓이랑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비교했더니 정확히 3배래요. 3부터 4까지의 넓이는 16분의 3이래요.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대충 그려 대충 그냥 그리세요. 먼저 얘는 0부터 얼마까지? 8까지. 얘는 4대칭이니까 완벽하게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조건 2부터 4까지의 넓이. 오케이. 여기서부터의 4까지의 넓이가 0부터 2까지의 넓이의 3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지? 여기의 넓이가 S이면 여기의 넓이는 얼마니까? 3S잖아요 지금. 이해됐어요? 0부터 2까지가 넓이면 여기 3S가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여기 정확히 절반이고 전체의 넓이는 얼마? 1. 절반이면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 다시 몇 개로 쪼개고 있지? 4개로 쪼개고 있네. 그럼 S 하나가 얼마인 거야? 가요? 얼마죠? 그렇지. 8분의 1이네요. 다 썼네 그러면 8분의 1, 8분의 3. 좌우 대칭이니까 가운데 6까지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 8분의 4, 8분의 1. 문제에서 또 뭐라 했냐? 3부터 4까지의 넓이가 알려줬어요. 3부터 4까지. 와. 3부터 4까지 또 자를게. 8분의 3이야. 기억해. 여기가 16분의 3. 여기가 16분의 3. 다 더해서 8분의 3. 그럼 나머지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16분의 3. 이해했어요? 이걸로 5부터 6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5부터 6까지는 여기가 되겠고 이 부분은 여기랑 똑같으니까
정답은 얼마? 16분의 4.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 그래프를 보고 이해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한 함수.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s는 9분의 2x일 때 매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이만큼으로 일정하다.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한 줄씩 한번 정리해보자. 너무 길어졌어. 확률 밀도 함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정의가 돼? 0부터 3까지 정의가 된대. 0부터 3까지 정의가 돼. 9분의 2x. 9분의 2x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이고, 오케이. 네. 0부터 2분의 3까지의 넓이를 구해야 돼. 0부터 2분의 3까지. 2분의 3이면은 여기 한 가운데겠지. 맞니? 2분의 3 한 가운데야.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한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이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의 넓이를 구하는 게 필요하잖아. 지금. 되니? 이 넓이 구하는 게 필요해. 이 넓이 얼마게요? 오, 4분의 1. 닮음을 하신 거죠. 맞죠? 그렇죠. 닮음으로 푼 거야. 이 길이랑 길이 같으니까 1대 2 닮음이 되고 1대 넓이의 비는 1대 4니까 여기는 전체 몇 분이면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닮음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5회의 시행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4분의 1이야. 다시 5번 시행했고 그 아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4분의 1이야. 그 A가 일어나는 횟수를 Y라고 하자. Y의 뭘 구하세요? 평균을 구하세요. 이 친구는 평균의 몇 배에다가 4배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5를 더한 거야. 오케이. 이거 이항 분포잖아요. 이항 분포 5번 시행하고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4분의 1이고 그 Y의 이걸 가지고 Y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네. Y의 평균은 4분의 얼마?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4 곱하기 4분의 5 더하기 얼마? 5가 되어서 10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세요? 네. 넘어가 볼게요. 적분, 원래 예전에는 전부 다 연속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에는 실제로 수투를 이용해서 적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과정이 아예 교육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연속확률 변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요, 직선밖에 못 나옵니다. 2차 함수, 3차 함수 못 나와요. 교육과정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해되니? 좋아.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 정규 분포로 가볼게요. 정규 분포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자, 이거 그냥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분포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는지에 대한 뜻인데, 정규 분포는 노멀이에요. 노멀. 가장 일반적인 상태의 분포 상황. 가장 일반적인 상태의 분포 상황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이번에 수능 봤죠? 수능의 뭐 수학 점수 이런 것들이 정규 분포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5등급이 있는 쪽에 가장 많은 점수가 몰려 있을 것이고, 그지? 그리고 갈수록 점수가 이제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정규 분포예요. 가장 일반적인 상태.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평균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고 평균에서 벗어날수록 그 도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의 분포 상황. 이 정규 분포도 당연하게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1, 반쪽에 여기 얼마씩? 0.5씩 나오게 되는 거야. 정규 분포는. 이해되니? 근데 이게 어떤 정규 분포는 좀 뾰족하게 나와 있는 정규 분포가 있고 어떤 정규 분포는 완만하게 나와 있는 정규 분포가 있는데 이 정규 분포는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정규 분포에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노멀에서 약자를 따서 n이라 쓰는데 평균하고 그것의 분산이 중요해요. 몇 가지 정규 분포를 써볼게요. 수직선에다가. 첫 번째 정규 분포는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야. 원래는 곡선으로 그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다 곡선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얘를 그냥 좀 더 그리기 편하게 직선의 형태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니? 이렇게 그리면 이때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인 거예요. 한 가운데가 0이에요. 됐어요? 또 다른 정규분포도 그려볼게. 두 번째 정규분포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예요. 자,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표준 편차가 서로 방금 내가 구했던 i하고 표준 편차가 같죠. 표준 편차가 같으면 얘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같은 거예요. 모양이 같다는 뜻이야. 근데 평균이 얼마니까? 평균이 1이니까 이 친구는 1만큼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평행이동 시키고 있는 거야.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느껴지니? 이해돼요? 자, 또 다른 정규분포를 그려볼게. 이번에는 평균을 좀 키워보자. 5까지 가보고 표준 편차는 2로 해볼게요. 표준 편차가 크면은 이 자료가 더 많이 중심에 대해서 흩어져 있어요. 표준 편차가 크면 중심, 평균에 대해서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 아이는 평균에 대해서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완만합니다. 평균은 흩어져 있으니까. 평균은 얼마야? 5야 이렇게. 숫자가 좀 커도 마찬가지예요.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10이고요. 표준 편차, 평균 100 정도 해볼까? 표준 100이라고 표준 편차는 5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보다 분산, 표준 편차가 더 크죠? 그러니까 더 완만해져야겠지. 더 완만해지니까 얘는 요렇게. 아유. 더 완만하게. 더 완만하게. 당연히 완만하지만 넓이는 같거든요. 넓이는 다 1이야. 확률 밀도함수니까. 그래서 더 납작해집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걸 이해해야 돼. 자, 봐봐. 얘는 뚱뚱해. 위아래로 높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1까지만 잡아볼게. 여기의 넓이를 A라고 잡고 여기도 1까지 잡아볼게. 그러니까 2까지가 되겠지. 여기의 넓이는 B라고 할게요. 자, 한번 생각해볼래? 표준 편차가 똑같아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에요. 간격이. A하고 B의 넓이는 서로 어떨까요? 같다는 게 느껴지나요? 네. 세 번째는요. 이번에 표준 편차가 2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의 높이보다 더 이게 낮아졌다고. 그래서 더 넓게 잡아볼게. 얼마나 넓게 잡을 거냐면 두 칸을 잡을게. 두 칸을. 이렇게. 7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잡은 거냐면 여기 한 칸을 시그마의 크기만큼 잡았어요. 여기 한 칸을 표준 편차의 크기만큼 잡은 거야. 여기 한 칸을 표준 편차의 크기만큼 잡았어요. 됐나요? 그때 이것과 이것의 넓이는 서로 같다고 합니다.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만큼의 간격이 A는 지금 2배만큼 더 늘어져 이것보다 2배만큼 늘어져 있단 말입니다. 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배 더 길게 잡으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인데 2배 더 길게 잡으면 넓이가 같아지는 거야. 마치 어떤 원리랑 똑같냐면요. 이거랑 똑같아. 내가 여기다가 치즈를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치즈가 있어. 치즈가 있어. 그리고 이 치즈의 한 가운데에다가 소스, 보라 소스를 바르고 한 4분의 3 지점에다가 빨간색 케첩을 발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자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게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니까 이 아이가 얇게 늘어나겠죠. 이해되니? 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소스 부분도 잠시만요.
이 소스 부분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니? 맞지? 중요한 게 뭡니까? 봐봐. 여기에 넓이하고 여기에 있는 치즈의 양하고 여기에 있는 치즈의 양은 당연히 그냥 늘어난 것 뿐이니까 같겠죠. 이해했어요? 그게 바로 뭐랑 똑같냐면은 이 정규분포하고 똑같아. 원래 치즈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치즈를 표준편차가 1인데 표준편차가 2가 됐다는 말은 2배 늘렸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의 양하고 여기의 양이 서로 같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얘는 몇 배 늘린 건 이거를? 5배 모짜렐라 늘린 거야. 됐지? 5배 늘렸으니까 10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똑같겠니? 100 얼마까지? 5까지의 넓이가 똑같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표준편차끼리의 넓이는 다 같다는 것이 중요해. 이 표준편차, 그러니까 여기에 표준편차가 한 칸의 기준이 되어서 같은 표준편차만큼 늘리게 되면 넓이가 모두 다 뭐다? 같다. 실제 그럼 그 넓이가 얼마냐? 표에 나와 있어. 표에. 잠시만. Z가 칸수에 대한 이야기야. 여러분 한 칸, 중앙에서부터 한 칸까지의 넓이는요 0.3413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중앙에서부터 얼마까지? 한 칸까지의 넓이는 여기의 넓이가 한 칸이잖아요. 0. 얼마? 3413이니까 여기 전부 다가. 뭔 말인지 알겠죠?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라고 하는 친구가 원래 곡선으로 생겨 있는데 이 아이를 표준편차 1인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인 아이는 얘를 2배 늘린 거, 5인 아이는 얘를 5배 늘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그때 그 한 칸까지의 넓이의 기준은 아까처럼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상태다. 됐니? 오케이.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시간만 잠깐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여기 297페이지, 296페이지, 아니구나, 미안해. 294페이지하고 293페이지, 292페이지. 확인 문제하고 변형 문제 두 문제씩만 먼저 잠깐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두 문제씩만.